네, 20년 동안 한 구멍만 팠다. 네, 똥꼬 박사로 알려주셨죠. 네, 이미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똥꼬사 이미강입니다. 평소에 잘 안 먹지만 또 추석에 유독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의해야 될 음식이 좀 있을까요? 장 건강이나 예, 이런 거 그죠. 연관시켰을 때. 추석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송편이잖아요. 송편. 네. 송편 좋아하세요? 맞아요. 네, 좋아합니다. 송편 안 먹으면 추석 안 보낸 거죠. 근데 그 떡 종류를 먹게 되면은 떡이 음식과 음식을 이렇게 굳게 하는 또 떡끼리도 붙고.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아. 그래서 똥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똥이 단단한 뭐예요? 변비를 일으킨다. 그래서 뭐 송편 하나 먹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송편을 뭐 한 10개 이상 먹었다. 또는 빈속에 송편을 막 6개 먹었다. 이런 경우에는 똥이 뭉칠 확률이 크죠. 그래서 똥이 뭉쳐서 딱 항문위를 막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물똥이 내려와도 안 열리니까 똥을 못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긴 거, 또알이 들어서 먹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일부러 먹지 않나요? 그런 게 먹어야 화장실 네, 똥을 잘 싼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보름나물 또는 추석 때 시래기 된장에 묻혀가지고 긴 거 이렇게 해서 또알이 들어서 먹는데, 섬유가 대변에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수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변이 단단하지 않게 좋은데, 이거는 5cm 이하로 잘게 잘라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길게 해서 먹었을 경우는 이쪽에 덩어리 똥, 이쪽에 덩어리 똥, 이쪽에 덩어리 똥을 쭉 연결시키는 우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철근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 똥이 김치심이 철근 역할을 해가지고 다 연결을 시켜주네요. 아이고. 단단한 똥을 굳게 하니까 이 똥이 좀 쪼개져야 직장에 이러고 있다가 항문이 좁은 데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철근식으로 돼 있으니 이 똥이 가늘어지지 않으니까 좁은 항문을 통과를 못하는 변비가 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에, 추석이 가을이잖아요. 이때쯤 되면은 그 어머니의 정을 느끼게 하는, 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하는 홍시가. 너무 맛있죠. 네, 요즘에 단감. 네, 너무 맛있죠.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뭐 씨앗 부위를 빼고 먹으면 괜찮다, 껍질을 벗기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희 환자분들도 단감이랑 홍시감으로 섞어서 한 4-5개 먹고 똥이 콱 막혀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랐을까요? 다 변비 된다는 거 빼놓고 먹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는 알아. 간 먹으면은 변비 걸린다. 단감을 껍질까지 먹는 사람 드물죠. 네, 그 안에 진짜 그 심에 있는 그 하얀 거, 요걸 최대한 제거해서 먹거든요. 그래도 변비가 걸려고 와요.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은 반 개 이상 먹지 마시고, 괜찮다 그럼 1개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먹으면은 변비 걸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석날 좀 피하시면 즐거운 추석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미 만약에 감을 한 2-3개 먹었어. 그리고 이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잘게 쪼갠 그런 야채, 젤로 좋은 것이 깍두기죠. 무는 무끼리 붙질 않아요. 깍두기 같은 걸 먹고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감 사이사이에 깍두기가 들어가가지고 깍두기 한 2-3개는 붙일망정 깍두기 10개를 감이 꽉 붙이지는 못하니까 분해를 시키는구나, 깍두기가 못 붙이게.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간질 시키는 거죠. 변기를 이간질을 시키는군요. 깍두기도 꼭꼭 씹어 먹으면 좋다. 그 깍두기 자체가 또 복통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또 덩어리가 돼가서 자극을 주니까. 근데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소화시킨다고 동치미 같은 거 막 먹고 그러잖아요. 괜찮죠. 명절 때. 그럼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네요. 동치미를 먹으면 무를 꼭꼭 씹어 먹기 때문에 변이 뭉치는 것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동치미가 신맛이 나잖아요. 신맛을 내는 것은 산성이에요. 쓴맛을 내는 건 알칼리고,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내는 알칼리는 장운동을 느리게 하고, 신맛을 내는 산성은 장운동을 빨리 촉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동치국물 맛있다. 그러면 이제 수분 흡수도 좋죠. 그 다음에 신맛시키는 장운동 빨리 하죠. 아이고, 이거는 하나가 3가지 역할이에요. 저희 무, 섬유를 먹었죠. 물, 충분한 수분 섭취했죠. 신맛, 장운동을 촉진시켰죠. 제대로죠. 동치미, 무 씹어 먹으면서 내가 떡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동치미를 아니면 깍두기나 이런 거라도 옆에 두고 같이 드셔야지 이 안에서 붙지 않는다, 커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거 있나요? 저희가 보통 오전에 바나나를 먹으면 이게 장 건강에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바나나가 이제 그 대표적인 변비 예방 식품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바나나는 이제 묵은변을 이렇게 배출한다. 여기서 묵은변이라는 것은 똥을 매일 싸지만 3일 이내로 빨리빨리 내보낸다.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운동이 활발히 되는 시기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다음에 식사 후에, 그 다음에 햇볕이 있는 낮 기간, 이때가
장운동이 활발한 시기예요. 이게 딱 교집합이 되는 시기가 아침 식후 30분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가장 똥이 마렵다. 근데 아침에 내가 금식하고 출근을 한다. 그럼 이 타이밍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타이밍을 이렇게 하려면은 위를 뭔가 위에 집어넣어서 변이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목적으로 바나나를 먹었다. 그건 아주 좋죠. 근데 이제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근무 중에 갑자기 똥마름을 느낄 수가 있죠. 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바나나를 먹을 때 우유랑 같이 먹거든요. 아니면 고구마를 먹을 때 우유랑 같이 먹는다던가. 이 궁합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 다른 방송사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먹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 방송에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좋습니다. 네. 예. 음식을 먹을 때는 물하고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유는 그냥 우유 독립적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콘프레이크 우유 같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유는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뭉쳐요. 유청과 밑에 카제인 섬 단백질이 엉키는 거 이런 것들로 뭉친 덩어리가 생겨요. 이 덩어리가 위에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유는 액체니까 먹으면 맞아요. 그냥 내려가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뭉친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러시면 배고프다 때 우유를 주잖아요. 우유를 큰 걸 한컵을 먹어요. 그 이제 그분들 되게 이제 담배를 피잖아. 이러시면 담배 한 쫙 같이 일을 하잖아요. 배고프다고 왜 안 해요? 안 해. 안 해. 근데 물을 한 컵 줬어요. 뭉쳐있으니까. 물을 한 컵 줬어요. 똑같이. 물을 한 컵 줬어요. 그럼 물 한 번 딱 마시죠? 담배도 폈어. 그래서 이름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 꼬르륵. 오히려 잠운동을 촉진시켜서 배고파가지고, 더 허기지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피고용인이지. 피고용인. 그렇게도 연결이 되나요? 피고용인이 이분한테 에너지를 주면서 좀 배심을 길러줘야겠다. 그러면 물을 주지 말고 조금 비싼 우유를 주면은 빈속을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그는 근데 빵은 또 멋있죠. 막 빵 먹고 막 하면은 빵이 밀가루잖아요. 네네. 이걸 또 먹으려면 뭉치겠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우유랑 이걸 흡수를 하려면은 또 김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또 이 뱃속에서 뭉치게 되면 체하고 그러니까 우유를 주려면 그냥 우유를 그리고 이제 우유가 빵하고 섞여서 뱃속에 든든하게 있다가 소화 나가려면 그럴 때는 이제 따뜻한 우유를 데펴주면 잠운동도 촉진되고 좋죠. 이제 잘 챙겨 먹고 이제 운동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막 이렇게 똥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똥배가 나온다라는 거는 장 건강에 있어서도 좀 안 좋은 증상인 건가요? 네. 이 피부도 탄성이 있고 지방도 탄성이 있어요. 보통 똥배가 나온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르면 네네.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하나는 안쪽에서 밀고 나온 똥배. 이거는 창자를 매달고 있는 장관막이라는 힘줄이 있어요. 거기에 동맥, 정맥, 림프관, 신경 이런 것들이 장으로 쭉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천장에 전등 매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전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는데 그 줄 있죠. 매달린 줄. 네네. 줄 속에 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매단 줄이 장관막이 되는 거고 그 속에는 전기선이 이게 혈관, 신경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장관막에 기름이 껴요. 그래서 이 장관막이 힘이 없어지게 되거나 가만히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장관막이 힘이 없으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또는 여기 기름기가 많아도 이게 무거워서 처지기도 하고 그렇게 축 처지게 되면은 안에서 미는 것이 있어서 똥배가 나와요. 이럴 때 운동을 해주면 복벽이 튼튼하게 잡고 있으면은 속에서 밀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운동도 안 해. 그럼 복벽이 얇아지게 되면 이렇게 밀고 축 나와. 이렇게 똥배가 있어요. 이런 똥배는 뼈하고 가죽만 나오면 있어요. 사람이 빼빼한데 배만 불룩 나와. 특히 배꼽 밑에가 이렇게 똥배가 나와. 그래서 벨트를 매면 벨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U자로 지나가. 이렇게 U자로 배꼽 밑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배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치, 맞아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속에서 밀고 나온 똥배다. 그 다음에 복벽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는 쭉 한 바퀴 돌아오는 전체적으로 나온 스타일,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피하지방이 두꺼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뱃살이 피하지방이 두꺼운 비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뱃살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활동을 안 하고 오래 앉아있기만 하는 경우는 피부에 탄성이 없어요. 피부에 탄성이 없으면 축 처지잖아요. 얼굴 처지듯이. 이런 경우는 날씬해 보이려고 혁대를 꽉 째죠. 혁대를 꽉 째요. 위아래로 튀어나와. 30. 어머 30. 막 이러죠. 갖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튀어나오죠. 네네. 축 늘어지는 거예요. 벨트가 안 보여. 덮여가지고. 네네. 맞아요. 걸어가면 네네. 너무 리얼한데요? 절포도. 네.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세 종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이 비만 경우를 포함해서 모든 경우는 장 출렁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장이 처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피부 탄선이 생기고 칼로리를 쓰기 때문에 피하 지방 쌓이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장 출렁 운동이 굉장히 좋고 내용물이 이 출렁출렁하면서 장 점막과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네. 그 압력으로 흡수가 되는 거니까 흡수력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장간막이 쭉 늘어져 있으면 혈관들 어떻게 돼요? 혈관들이 얇아지잖아요. 우리가 짜장면집 가면 손 면을 뽑을 때 쭉 잡아서 늘어나잖아요. 네네네, 얇아지죠. 접어서 네네. 또 이렇게 하다가 쭉 늘어나서 또 그럼 계속 늘리면은 면이 얇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혈관도 늘어나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흡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동이 잘 안 되죠. 근데 출렁출렁하면서 혈관이 가늘다 뚜껍다 가늘다 뚜껍다 하면서 이게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장 점막에 영양분도 흡수가 잘 되는 거야. 볼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장 출렁 운동이랑 어떤 게 있을까요? 글자 그대로 장이 출렁출렁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장 출렁 운동은 일단은 우리가 조깅 하잖아요. 조깅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하는 조깅은 다리 운동. 장 출렁 운동은 이제 이렇게. 몸을 그렇죠. 위아래로. 집에서 할 때는 방석 2개 정도를 깔고 해야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 근데 나는 이게 힘들어서 허리 지금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지금 무슨 맞아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식탁을 짚어요. 식탁을 짚어서 상부에 있는 체중을 팔에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 운동을 팔꿈치를 가지고 이제 출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체의 체중을 팔로 지탱하면서 장출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배가 출렁여야 된다라는 거죠. 장이 출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장출렁 운동을 제가 이 월급쟁이 부자들 여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장출렁 운동 시연을 보였는데 수십 군데 방송 다니면서 제가 처음 보인 것 같습니다. 촐랑거린 것이 아니고 출렁. 장출렁. 그럼 촐랑거리게 보였죠? 아닙니다. 오히려 또 시연을 해주시니까 이거는 보면서 또 이제 집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 장출렁 운동은 그래서 이틀에 한 번 정도를 권장을 하는 거고 한 번 할 때 20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은데 20분을 못해요. 되게 우리 환자분들 같이 이제 한번 뛰어보세요. 진료실에 같이 뛰거든요. 저도 매일 많이 뛰어요. 가르치면서 뛰다 보니까. 근데 뛰어보면 대개 한 15초 뛰면 그래요. 그냥 조깅하세요. 한 30초 해요.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장출렁을 하잖아요. 15초만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쓰게 되나 봐요. 많이 쓰게 되고 일단 장출렁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피가 장으로 쫙 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팽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장출렁 할 때 물을 이온음료를 꼭 가지고 해서 좀 어지럽다 그러면 빨리 물을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좀 있으면 또 소화가 쫙 되면서 하면서 갑자기 힘이 팍 나. 가고 막 뭐 담장이라도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힘이 팍 생겨요. 힘이 팍 생기잖아요. 근데 이 복벽이 변할 때 그에 따라서 항문 관략근도 따라서 움직이거든. 그래서 항문 관략근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맞다. 그거 있잖아요. 관략근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이게 이런 것도 장 운동에 되게 좋은가요? 장 운동이 관략근 운동에는 보탬이 되는데 관략근 운동이 장 운동에 보탬을 합니다.